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사연, 메일 들어온 것들 함께 읽어보고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들이 조금 많이 쌓여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전에 이제 천안 아산 관련된 영상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담 메일을 좀 보내주시네요.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이제 안양이 아니라 그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보내주신 메일이에요. 내용 한번 읽어보죠. 사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하고 또 공감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또 이분의 고민이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고 또 공부해 나가면서 느끼는 고민거리와 이게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랭고님 유튜브 구독 중인데요.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어서 시청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에 있는 온양 구도심 지역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30평대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방 효성 해리타운 34, 34평을 저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생활권이 이제 온양 구도심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 격차는 심해져 가고 맞벌이 근로소득으로는 돈 모으기 힘들어서 이제 조금씩 더 입지가 좋으면서 좀 새 아파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방 공수지구 쪽으로 이제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어주셨고 나중에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자, 공소지역 여러 번 현장 답사도 갔다 오고 입지 분석도 나름대로 해보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 그 친구랑 이제 뭐 비교도 해보고 이제 이런 것 같네요. 이곳은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좀 낮은 아파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지만 옆에 있던 한성보다는 이래저래 장점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좀 달아주셨고 그래서 이제 질문 내용은 자, 배방 공수지구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제 2006년도쯤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는 공급 물량이 조금 없을 거라 봐지고 이런저런 이제 호재들도 조금 있고 뭐 편의성도 좋으니까 시간 좀 지나면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도 좀 적어주셨고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도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글을 좀 적어주셨고요. 탕정 2단계가 진행되면 배방 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 효성 해리턴 같은 입지의 아파트도 직격탄을 맞을까요? 라고 주셨고 마지막으로 탕정하고 배방 지금 이 아파트랑 싸웠을 때 과연 누가 이기느냐 마음으로는 배방이 이겼으면 좋겠죠. 예, 그런 표현을 써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2, 3년 뒤에 지금 분양받은 거 좀 더 오르고 나면 다시 당정 쪽으로 들어가는 전략 어떨까요? 하고 이제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실거주 계획까지 투자를 감안한 실거주 계획까지 좀 적어주셨어요. 뭐 요약해보면 배방 공수지구 더 오를 수 있는가? 더가 아니라 앞으로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탕정 2단계 완성에 따라 이제 배방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본인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을 해줬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가장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의식주 세 가지잖아요. 의식주 세 가지. 근데 뭐 오늘 입는 옷이나 먹는 거, 뭐 굶고 다니고 뭐 옷이 없어서 뭐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주거는 우리의 생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이게 뭐 1, 2년만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10년, 뭐 거의 뭐 50년, 한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올해 배방으로 이사를 가는 계획은 저희 가족의 4월이 걸린 문제라서 4월 맞죠? 그리고 대출도 이제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조언이 필요합니다. 조언 듣고 또 나름대로 고민해서 좋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인사까지 해주셨어요. 자, 꼭 비단 이게 뭐 천안 아산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든 어, 적당한 입지에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생기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을 때 그때 이 지역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지. 그 도시에 나는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사를 다니는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꼭뭐 천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도 이런 컨셉의 지역들이 꼭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지도부터 좀 펼쳐봐야 될 것 같아요. 지도부터. 자, 아산은 천안 바로 왼쪽에 있어요. 천안 왼쪽에 있고 지하철 타면 천안까지 지금 쭉 오죠. 그게 좀 더 이어가면 이제 아산을 지나가서 아산 시청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문의 준 곳이 배방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여기 온양 온천역, 온양 여기 구도심 인근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중심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천안에 막 KTX 생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반면에 여기는 이제 굉장히 침체가 되고 또 이제 그 중간쯤에 있는 배방 이런 곳들도 이제 아파트가 쭉 뭐 2006년도 이렇게 막 들어서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배방한테도 밀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작전을 배방을 갔다가 그 다음 다시 이제 눈높이를 높여서 천안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 보니까 뭐 대략 윤곽이 나오죠. 자, 이 선택이 과연 바른 선택인지 뭐 물론 옳고 틀리고 이런 건 없지만 재테크 측면에서 어떤 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인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천하아산의 흐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음, 일단 미분양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미분양이 현황이거든요.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과거 미분양이 많았던 때가 한 2,500세대까지 증가했었다가 지금은 뭐 1,300대까지 됐다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제 한 600대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뭐 아산만 놓고 보면 600대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미분양이 있으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사실 아산보다 문제가 뭐냐면 입지가 더 좋은 곳에 미분양이 있으면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입지가 더 좋은 곳인데 미분양이다. 그러면 입지가 안 좋은 곳을 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천안을 이제 같이 봐줘야 되는데 천안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천안은 과거에 이제 뭐 8,700까지 갔던 그런 이력이 좀 있고 지금 현재는 한 4,300, 미분양이 4,300이면 많은 편이에요. 이게 한 1,000대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가 여부는 공급이 이제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있으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제 미분양이 더 발생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이 조금씩 이제 소진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을 조금 체크해 보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 또 그렇게 또 많은 편은 아닌데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충청남도에서 공급이 많은 편에 속하는 곳들 쭉 해보면 당진, 서산이 좀 많고 나머지 아산은 부족한 편이고 천안이 137, 137 정도라서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조금 넘치는 적정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미분양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게 공급이 보면 좀 있다가 한동안 또 없는 시기도 있죠. 한 1년 정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한 해만 좀 잘 지나가면 그래도 천안에도 좀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제 아산도 같이 봐야 돼요. 공급을 아산을 같이 보면 지금 2월 달까지. 그래서 천안은 19년 1월 달까지, 아산은 19년 2월 달까지. 근데 여파가 한 3, 4월 달까지 갈 거이기 때문에 19년 초반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영향이 조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상반기가 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집이 조금 이제 필요하니까 전세가가 좀 올라줘야 되고 또 덕분에 미분양도 소진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쨌든 올해 한 해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실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고 앞으로 1년 정도는 그렇게 가겠구나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결론적으로는 천안 아산의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좀 많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집을 사자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임차 수요가 강해서 전세가가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도 사실은 하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공급이 없을 때는 사실은 매매를 안 하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공급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도 함께 내려가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19년 초까지는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새 아파트지만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 미분양이 아니라 마이너스 P로 해서 판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이고 또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도 이제 프리미엄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수요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부족한 수요가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제일 좋은 애만 선택하지 그 나머지 차선책을 선택할 확률이 없어요. 수요가 뒷받침돼야 제일 좋은 것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 차선책, 그 다음 차선책을 선택하는데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뭐 수요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볼 게 뭐냐면 지금 분양 받으려고 하는 아파트의 입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일단 배방역 인근에 있는 요거죠. 배방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 친구를 지금 이제 분양 받으신 거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근린공원 뷰가 뭐 조금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역에서 좀 걸어갈 수도 있고, 이제 편의 시설들이 여기 상권들이 조금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다 맞는 이야기긴 해요. 자, 지도를 계속 보면 바로 왼쪽에 또 이제 한성 필하우스라고 이 친구는 이미 입주를 했어요. 2017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입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여기 또 5차 한성 5차가 또 남아 있어요. 3차는 입주를 했고 5차가 남아 있고 지금 그래서 순번이 이 친구가 1번 입주했고 그 다음에 효성이 이제 입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입주를 하는 세 가지가 지금 딱 세 개 아파트가 들어와 줘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한성 1차 이런 것들 뭐 06년식 다 06년도 언저리에 이 부분을 이제 완성했다는 거죠. 완성한 것이고 요 동네에서 이제 그래도 중심상업지구는 이쪽이거든요. 이제 은행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이 도시가 시세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역세권이라고는 했으나 진짜 역만 있어요. 역만 있고 뭔가 편의시설 조금 상권 좀 그런 괜찮은 것들이 조금 미흡해요. 미흡하고 그 역은 있지만 이게 또 지상으로 다니는 것이고 편하게 우리가 집 나와서 이렇게 딱 지하철 가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 뭐
되게 넓은 도로를 또 막 건너가야 되거든요. 건너가야 되고 뭐 거리상으로는 뭐 10분 이내에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 역이 또 잘 개발이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역을 감싸고 있는 동서남북이 주택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야 그제서야 역세권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상가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 상가들이 여기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다른 개발들이 못 되는 이유는 주변에 이 유효 수요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래서 그나마 요쪽에 이제 상권들 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여긴 다 지금 논밭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되려면 이건 진짜 뭐 10년 지나도 안 될 이야기고 어쨌든 그래서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신도심은 신도심 나름대로도 장점들이 있는데 배방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중간쯤 딱 포지션에 있는 입지예요. 그 와중에 이제 다른 곳보다는 아무래도 이 배방읍에서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나마 이쪽이 좋죠. 그나마 이군 입지 중에서는 그래도 여기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다만 이제 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소음이 있으니 요쪽은 좀 피해를 볼 것 같고 그게 아닌 요 안쪽은 다 무난한 수준일 것 같고 그리고 다 고만고만해요. 제가 봤을 때 뭐 브랜드나 그런 거 따졌을 때 여기 한성이나 이 친구나 거의 고만고만하고 오르면 같이 올라가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이제 그런 녀석이지 누구는 오르고 또 얘는 상대적으로 적게 많이 못 오르는 그런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가 어차피 둘 다 지금 뭐 감싸고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은 거의 똑같다고 봐지고요. 그나마 이군 입지에서는 나쁘지 않다. 분양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대략 한 24평대가 한 2억 천 정도 하겠네요. 2억 천 정도 할 것이고 한 33평대가 지금 입주한 거 기준으로 보면 알겠죠. 24평 기준 뭐 2억 2천, 2억 천, 뭐 1억 9천, 확장비 별도 뭐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뭐 대략 한 2억 천은 봐야 될 것 같고 33평은 한 2억 5, 6천 정도 보면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거주 하려고 그때 샀던 아파트 가격이 딱 2억 5, 6천 정도였거든요. 33평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랑 거의 느낌이 똑같아요. 그리고 입주할 시점이 돼서 주변에 그때 같이 공급되는 이제 전세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 아파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지어진 택지개발 지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가 뭐 1억 7, 8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여기는 입주도 이제 좀 끝났고 하니까 거의 비슷하네. 1억 8천, 8천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옛날 제 생각이 좀 나네요. 근데 이곳이 제가 옛날 살았던 곳보다 단점은 결론적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쪽에 너무 빈 땅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편의시설도 조금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도심의 크기가 일단 제일 중요한데 이 택지개발 지구도 아닌 도시개발도 아닌 조금 애매모호한 사이즈로 해서 이 도시 한계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조금만 여력이 되면 일로 들어가고 싶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지는 이제 불당 신도시, 그 다음에 불당 신도시가 아닌 기존에 이제 불당에 있던 그런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배방, 그리고 이제 여기 온양, 요렇게 이제 입지 순위가 지금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제 문의를 주신 내용을 보면 실거주와 이 투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게 5대5 비중으로 봤을 때 사실 실거주는 투자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투자가 한 40% 목적이면 실거주가 60% 아니면 3대 7도 참 괜찮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으로 거주하면서 수익까지 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거주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면 좀 만족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아산 여기 기존에 있던 곳에 있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투자도 좀 잘 되면서 거주까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할 거예요. 근데 실제 돈을 벌려면 욕심을 낼 것 같으면 확실하게 좀 내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신불당이 진행될 때 그때 먼저 선 진입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죠.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는 애매한 곳이기 때문에 실거주로는 딱 좋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미 신불당은 좀 올랐죠. 신불당은. 그래서 자산채굴로 여기를 좀 생각하신 것 같고, 뭐 나쁜 판단은 아닌데 말이죠.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아까 흐름을 봤듯이 1년 동안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낮아요. 매우 낮고 한 2년 차부터는 올라갈 여지도 약간 있어요. 있고 다만 이제 2018년 6월 달까지 지금 탕정 이지구 여기를 토지를 다 조성하는 게 2018년 6월 달까지거든요. 이게 조성이 다 되고 나면 결국은 그때부터 분양을 탁탁탁 이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2년 뒤부터 입주를 시작하니까 2020년도부터 또다시 대량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이미 다 땅이 팔렸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세가 오른다면 한 2019년도 그 한 해 전세가부터 좀 오르면서 매매가도 같이 조금 오를 여지가 있죠. 그 미분양이 일단 같이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사실은 미분양을 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가를 모니터링 하면 돼요. 전세가가 오른다 싶으면 그때서야 이제 매물가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분양을 받은 상태고 이 친구가 오른다면 어쨌든 2019년도 근데 이게 입주할 때가 이제 17년 말 정도 되죠. 8월이니까 그럼 입주하고 나면 물량이 좀 잠길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11월 달 또 이제 한성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19년 2월을 넘어가야 물량이 잠겨요. 그러면 이제 19년 2월 이후로 이제 분위기를 좀 살펴야 되는데 물건이 잠기니까 조금씩 올라갈 여지가 있죠. 당연히 배방음에서 다른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저라면 천안에 꼭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면서 투자 수익도 좀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신불당을 지금 이제 제 입장이라면 저는 바로 신불당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딱 질문 주신 시청자 이 사연 주신 분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저라면 지금의 저가 아니라 과거의 저라면 저는 일단 차선책으로 배방보다는 불당 구축, 구도심 요쪽으로 가지 않을까. 요쪽으로 선택해서 신불당의 상승이 그 다음으로 바로 탁 받을 수 있는 요쪽 지역을 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살고 그리고 애매한 배방읍은 아예 애초에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제 탕정 이지구 쪽으로 이제 분양을 빠르게 받아서 그때 딱 이사를 들어가는 음, 그런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미 지금 받아 놓은 거라서 뭐 들어가서 또 새 아파트니까 사는 그 기분이 있죠. 그래서 거주하면서 그 기쁨, 새 아파트 기쁨 누리면서 또 그 다음 전략 펼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안, 아산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 2년 동안의 흐름 지금 질문 주셨던 게 마지막에 서머리가 있었죠. 그래서 공수지구 과연 오를 수 있는가? 1년 동안은 어렵다. 그거는 공수지구가 아니라 뭐 다른 데라도 조금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그게 오르려면 무조건 아까 불당 구도심이 먼저 올라가야 돼요. 순번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3, 4년 후 2단계 완성되기 위해서 공급폭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가격이 정체될 거예요. 또 정체될 거니까 2019년 오르더라도 그때 잠깐 오를 수 있는 기간밖에 없어요. 그렇고 어, 향후 선택의 방향은 제가 좀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공급이 많이 터지면서 공급이 많지만 제대로 들어서는 도시에 일단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서울이라고 따지면 여기가 동탄 2기 신도시라면 지금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동탄 1기 신도시 느낌이고요. 근데 동탄을 잘 모르시면 그게 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이게 만약에 서울의 남양주의 그 다산 신도시가 지금 여기 탕정 2지구라면 지금 이곳은 어떻게 보면 남양주에 있는 그냥 구도심 같은 곳이거든요. 뭐 와부읍이라든지 이제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곳들은 시세 상승을 많이 못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 다 못 해주고 있고 역시나 다 핫한 곳이 시세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써머리 한 것이고 지도 보면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또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고맙습니다.